그 두 번째 대기업에서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 두 번째 대기업에서 퇴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용당하고 토사구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대표님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창업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데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DNA가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문화로 만들어지는 데가 스타트업인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조직이라는 유기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에 따라서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커지기도 하고 같이 찌부러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의 생각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대표님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사내의 소통,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어떤 이 업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 태도만 가지고도 배울 게 되게 많죠. 왜냐면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하는 게 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 대표님이 막 친절하고 그러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대표로서의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진짜 뭐 돈 넣고 돈 빼는 것처럼 자판기처럼 기업을 생각한다던가, 의미가 뭐가 중요해, 돈만 벌면 되는 거지라던가, 아니면 직원을 하나의 부품으로 본다라던가 하면 아무리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복지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저는 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런 태도를 가진 대표님의 그 생각이 곳곳에 다 묻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그래서 스타트업을 같이 창업했던 분들이 대표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과 DNA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가면 여러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배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어떤 스피릿적인 측면에서는 없죠. 그래서 저는 창업자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잡플래닛을 보세요. 솔직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잡플래닛을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막 더 심하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HR이 이렇게 위장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그 회사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주 반복되는 단어, 뭐 예를 들면 월급 루팡이 많다라던가, 뭐 대표가 뭐 어떠하다 라던 게, 뭐 한 명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된 걸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 점수가 너무 낮다 그러면 분명히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나오면서 욕하고 나오는 기업일 텐데, 여러분이 굳이 그런 데를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잡플래닛도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대표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정말 작은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사람이 전부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용당하고 이제 나중에 그냥 토사구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알았던 재미있는 사례는, 어떤 사람이 이제 취업을 고민하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되게 좋대요. 근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저녁을 한 2번 사주셨는데 한 번도 어떤 메뉴가 좋냐고 묻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양곱창을 2번을 갔대요. 근데 자기는 양곱창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식사라는 거는 서로가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한 시간인데, 사람의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묻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예인데, 분명히 첫 번째 식사 타임에 그 친구는 한 젓갈도 양곱창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도 양곱창을 가자라는 거는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는 모습을 안 봤다는 거야. 그러면은 취업하기 전부터 묻지도 않고 저녁을 양곱창을 사주는 대표인데, 취업하고 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고, 저는 그 작은 태도 하나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니면은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도 양곱창을 하자라는 건 이 사람이 양곱창에 하나도 젓가락을 대지 않고 김치랑 밥만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랑 왜 일을 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또 다시 원복해서, 나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재능을 채워야 될 거냐, 그 재능을 채우는데 내가 따라야 될 어떤 리더는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통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서 여러분 것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는 지금 최소한 마케팅이랑 그 다음에 추진력은 좋은데 회사를 처음에 설립하고 초기적으로 회사를 세팅하는 게 궁금해라면 그 기업에 가셔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걸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해야지 원하는 거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행복하셨어요? 전혀 행복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밑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 삶에 그렇게 지장을 안 줘 라고 하면 붙어 있는데, 나는 인간으로 케어받고 싶고 내가 성장하는 걸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 나랑 통하는 사람이 리더였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은 괴롭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통합적으로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분한테 배울 거 플러스 나한테 싫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이 전체적인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 그 주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분을 따르는 신복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고 다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은 사람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어. 근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는 건 설득력은 끝내줘 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람은 포기하세요. 설득력만 배우는 거예요. IR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잘 그냥 환상적으로 설득을 시켜.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가져올 거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아니라 미친 설득력, 아니면 추진력, 기가 막히게 도는 투자를 받아와, 이런 걸 받아오는 거죠. 또 어떤 회사는 우리 대표님은 안에 숨어 있고 직원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진짜 이 회사를 이룬 거는 대표님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신임하는 다른 HR, 마케팅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회사의 성공 원인은 대표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한테는 뭘 기대해야 돼요? 따뜻한 인화적인 어떤 사람을 이끄는 능력을 배우지만 일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력은 오히려 다른 멤버들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누가 사람이랑 헤어지거나 조직을 떠날 때 좋아하는 걸 안 해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자꾸 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하는 게 반복되면 영원히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안 해주는 건 참을 수 있죠. 그거는 내가 딴 데 가서 얻으면 돼. 근데 내가 싫어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건드리면서 그게 반복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몰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그 두 번째 대기업에서 퇴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 그 두 번째 대기업에서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의 대리부터 과장부터 차장부터 부장부터 승진이 쫙쫙쫙쫙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장님 보고도 제가 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사가 사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보고하는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부터, 그 전주부터 밤을 샜고 당일날도 밤을 새서 회장님 보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근데 저녁에 딱 보니까 제가 한 끼도 못 먹었더라. 그리고 리더는 수고했어 라고 해서 집에 가 쉬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 결정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도구였구나. 회장님 보고를 하기 위한 PPT를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내 생일을 하나도 알아봐 주지 않은. 왜냐면 그때 회사에서 생일이 뜨면 이렇게 팀에 메시지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바빠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날 갑자기 모든 게 내 생일조차 알아봐 주지 않는 상사한테 더 이상 충성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왔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상사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퇴직할 때도 3번, 4번 면담하면서 왜 퇴직을 하냐, 너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직원인데 라고 했는데, 저는 당신은 저에 대해서 뭘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